질의하겠습니다. 네. 2020년도 반포고등학교 졸업식 언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예, 1월 31일 날 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 반포고등학교 학생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인데요. 아시죠? 네. 예. 1월 31일 바로 반포고 졸업식 날 학생부의 봉사활동 실적 한 건과 합격사항 한 건 정정이 이루어졌어요. 네. 이게 아까 말씀하신 정순신 씨 아들 전학기록 삭제한 게 맞죠? 정정대장도 공개 불가인데 일단 그 개인정보를 지우고 의원님 요구자료에 대체를 했습니다. 확인해 주시죠. 그러니까 정순신 씨 아들 삭제한 게 맞죠? 그날이 맞죠? 정보 공개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날 그날은 맞는 거 아니에요? 1월 31일이 졸업식입니다. 그러니까 졸업식 날 삭제했던 거 맞습니까?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졸업식 날 내부 결제를 했습니다. 1월 31일에 8호 전학이 제일 먼저 합격사항에서 삭제됐고요. 2월 3일에 출결사항에서 6호 출석정지가 2월 5일에 1, 2, 3호가 각 삭제되었더라고요. 예, 정순 씨 법령에 아들 1, 2, 3, 6, 8 이렇게 처분받았던 거는 아시죠? 자동 삭제가 있고요. 심의 삭제가 있습니다. 예. 자, 제가 물어볼게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삭제할 때요. 1, 3, 7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돼요. 자동으로. 네. 거기에 비해서 8호 전학조치를 포함해서 4, 5, 6, 8호는 원래 졸업 2년 후 삭제가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건 알겠는데요. 지금 하루 8호, 하루 6호, 하루 1, 2, 3호 이런 걸로 봐서 이게 자동 삭제되는 걸 포함한다 하더라도 여러 번에 걸쳐서 정정이 이루어져요. 왜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정정을 했습니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저희는 정정대장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전학조치는 원래 졸업 후 2년 이내에 하는 게 원칙이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네네. 정순 씨 아들은 가해 학생에게 징계로 내려진 전학처분도 원칙은 지체 없이 가야 되는데 11개월이나 버티다가 그것도 강제 전학도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가서 이렇게 전학을 했었고요. 그렇게 졸업을 하자마자 바로 졸업 후 2년 후에 삭제라고 하는 규정도 무시한 채 바로 삭제가 이루어졌어요. 정순 씨 아들 학폭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검사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그런 권력형 학폭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드라마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불공정했고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아까 이제 쭉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학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했다고 했는데요. 참고인 정순신 씨 가족들과 아들은 피해자에게 사과 안 한 거는 아시죠? 사과했다는 기록은 보신 적이 없죠? 예. 그 다음에 전학처분이 부당하다며 대법원까지 소송낸 거 아시죠?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몰랐습니까? 네네. 예. 본인이 이렇게 대법원까지 소송을 냈다는 이야기는 본인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뜻일 거거든요. 그리고 판결문 봐도 가해 학생의 서면 사과문도 너무 형편없어서 선생님이 사과문을 다시 쓰게 했다거나 서면 사과문도 부모님이 고쳐주는 대로 자꾸 고쳐서 내고 자기 책임이 없는 것처럼 표현을 고치고 가해 학생의 반성의 정도가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한테 도대체 뭘 근거로 해서 이게 반성의 정도가 깊어서 삭제하자고 했던 것인지에 대해 아까 객관적 자료도 없고 단지 담임선생님이 만나봤더니 반성 많이 하고 있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신 거에 불과한데요. 일단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알기 위해서 심의회의록 이런 자료 또 첨부자료 이런 것들을 좀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제대로. 근데 이에 대해서 개인정보 때문에 제출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닙니다. 개인정보법 아닙니다. 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입니다. 저희가 서울시 교육청에 물어봤어요. 서울시 교육청에 좀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서 못 주겠답니다.
그래서 왜 자료가 존재하지 않냐 그랬더니 해당 학교에서 제출하지 않아서 이렇습니다. 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제가 시간이 다 돼서요. 예. 부분까지 들을 테니까 좀 고생하시면 됩니다. 네네. 자, 전학조치 삭제하게 된 거요. 아까 안민석 질의에서 학생 및 학부모가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냈다고 하셨는데요. 예. 이거 신청 누가 했습니까? 학생이 했습니까? 학부모가 했습니까? 학생 및 학부모가 했습니다. 누가 이것은 했습니까? 미시 어디 있어요? 미시 한 사람이 했겠지. 확인해봐야 다른 됩니다. 사람이 네네. 했어요? 구두를 했습니까? 서면으로 했습니까? 서면입니다. 예. 혹시 담임교사가 이걸 요청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아닙니까? 그 생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나오는 학교 생활 규칙, 생활 지침에 항상 연도 말 되면 학폭 관련 그 삭제를 안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 아이들한테 안내를 하면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안내를 보고 서면으로 신청을 했다는 뜻입니까? 네, 아, 그랬던 것입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 뭐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당사자하고 화해도 하지 않았습니다. 합의도 하지 않고 합의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담임선생님이 물어보니까 반성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 한마디만 가지고 졸업 한날 삭제를 해줬습니다. 이게 검사들이 아니고 고위직아들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전 국민적인 의혹이 있습니다. 예. 여기 민사고에서 나와 계시지만 사실 민사고에서도 전학 처분,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놓쳤습니다. 물론 여기 나와 계신 교장님이 하신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이 재심 결정을 받고 나서 그리고 또 행정심판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도 일정 기간 시간을 줍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라면 가능하지 않았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좀 마무리해 주시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관련 지침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은 전부 다 공개 불가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드릴 수가 없었고요. 대신에 초중등 교육법에 보면은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단 학교에 대한 감사 감독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교육청이지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열람할 수 있는 겁니다. 해서 지난 월요일 날 학교로 학폭 담당 그리고 생활기록부 담당 장학사 4명이 학교를 방문해서 그것을 학교의 모든 기록을 열람했고 절차를 다 확인했습니다. 확인하고 아무 이상 없다고 일단 통보를 받았습니다.